안녕하시죠? 밤 공기가 한결 차분해졌네요. 오늘도 애쓰신 당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옛 이야기 들으며 천천히 잠드세요. 옛날 옛적엔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만석이가 얼마나 게을렀냐 하면요. 덩치도 우람하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게으르기로는 마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 꽃기요. 닭이 첫 번째로 울어도 만석이는 이불 속에서 눈만 껌벅였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중얼거리며 다시 잠을 청했어요. 꽃기요. 닭이 두 번째로 울어도 만석이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에구, 오늘도 날이 밝았지만 구름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자겠다고 생각했어요. 꽃기요. 닭이 세 번째로 울어도 만석이는 여전히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내일 해도 되지 않겠냐며 태평하게 있었어요. 심지어 닭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울어도 만석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만석이는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으어.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벌써 점심때라며 놀라는 척했어요. 이때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옆집 아낙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저 집 총각은 또 늦잠이라며 저러고 언제 장가를 가겠냐고 말했어요. 동네 아이들도 놀리며 따라했어요. 하품하며 나도 만석이다 하며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만석이는 창문을 열고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잠이 보약이고 일은 해도 끝이 없지만 잠은 꿀보다 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살면 어찌 장가를 가겠냐며 걱정했지만 만석이는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가 못 가면 어떻냐며 인생은 길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냇가에 둑을 쌓고 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였죠. 온 마을이 영차, 영차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석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멀찌감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아, 바람 시원하다며 좋아했어요. 심지어 풀잎으로 피리를 만들어서 삐리리리, 삐리리리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만석아, 와서 좀 거들어라. 젊은 놈이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에구, 저 같은 게 해봤자 방해만 되고 힘센 형님들이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어요. 저러니까 게으르다고 욕을 먹고 저 얼굴과 덩치가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만석이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올 때 만석이는 대청마루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하암. 별이 참 많고 내일도 굳이 일할 필요 있냐며 태평하게 지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만석이는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얻어먹은 국밥 덕에 배가 부르니까 졸음이 왔어요. 큰 나무 밑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어라? 길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며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태양이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숲은 점점 빽빽해지고 새들이 짹짹짹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어디선가 부엉부엉 올빼미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해가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삐걱삐걱 우드득 무섭게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우우 하고 들려왔어요. 만석이는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구머니. 이러다 오늘 진짜 굶어 죽는 게 아니냐며 두려워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깜빡.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사이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젊은이야,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있느냐? 만석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헉, 할머니.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묵어가거라. 따뜻한 밥을 내어주마. 만석이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야.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밥도 얻어먹고 잠잘 곳도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따라 어둑한 숲길을 걸었어요. 사각사각, 바스락,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하고 울어댔습니다. 걷다 보니 점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길가의 꽃들이 할머니가 지나가니까 환하게 빛을 냈고 나무들이 살살 인사하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만석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꽃들이 빛을 내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호호 이상하냐?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많단다. 드디어 도착한 할머니의 집. 담장은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대문은 저절로 끼익 열렸어요. 마당에는 이상한 꽃들이 밤에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원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꽃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라랄라라, 라랄라라. 만석이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헉, 할머니, 꽃들이 춤을 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고 촛불은 저절로 활활 타올랐어요. 의자들이 스스로 뒤뚝뒤뚝 걸어와서 만석이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석이가 무서워하며 외쳤어요. 으악, 의자가 혼자 움직여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곧 저녁상을 차려주겠다. 할머니가 손뼉을 짝. 한번 치자. 상다리가 부러져라 맛있는 음식들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 그런데 이상한 음식들도 있었어요. 무지개색 국수, 구름처럼 하얀 떡, 별처럼 반짝이는 과일. 만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와, 이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 실컷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만석이는 이미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조조 조건이요? 하고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에게 간단한 일 3가지를 시킬 것이다. 그걸 다 해내면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못 해내면 영영 여기서 못 나간다. 하지만 만석이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대충 대답했어요. 네네 알겠어요. 뭐든 할게요. 하며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불리 먹고 쿨쿨쿨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만석이를 깨웠습니다. 젊은이야 일어나거라. 만석이는 여전히 늘어져 있었어요. 하암, 조금만 더 잘까요? 하며 뒤척였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약속은 약속이다. 갑자기 집 앞에 엄청나게 큰 장작더미가 쾅 하고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장작을 모두 패서 나무 한 짐을 만들어라. 해가 지기 전까지. 만석이가 도끼를 들어보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하며 힘들어했어요. 한번 쾅 내리치니 팔이 아파서 아야야야.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마법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으름을 버리고 정성을 다해 해보거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야야. 손에 물집이 생긴다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도끼가 점점 가벼워졌어요. 만석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요. 점점 쉬워져요. 쾅쾅쾅, 쾅쾅쾅.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만석이가 외쳤습니다. 우와, 됐다. 첫 번째 성공.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이제 2번째. 갑자기 집 뒤에 하늘을 찌르듯 높은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나무 꼭대기에서 황금 새알을 가져와라. 만석이가 아주 높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까지요? 구름보다도 높은데요? 떨어지면 어쩌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리가 떨리고 아래가 안 보인다며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끙차끙차하며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만석이가 말했어요.
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정말 좋네요.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해서 황금 새알을 발견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황금색이었습니다. 조심조심 내려와서 만석이가 외쳤어요. 두 번째도 성공. 할머니가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할머니가 마법을 걸자 집이 갑자기 쾅쾅쾅 흔들리더니 온통 지저분해졌어요. 거미줄이 끈적끈적, 먼지가 폴폴,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진흙이 질척질척. 만석이가 좌절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치우죠?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석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정리했어요. 싹싹싹, 닥닥닥, 쓸쓸쓸.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닦으며 점점 깨끗해진다고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집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습니다. 만석이가 뿌듯하게 외쳤어요. 와, 제가 다 했어요. 세 번째도 성공.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짝짝짝, 짝짝짝. 훌륭하다 젊은이야. 너는 정말로 변했구나.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반짝반짝 눈부신 빛에 쌓였어요. 딩딩딩, 랄랄랄라.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어머, 할머니가 아름다운 선녀로 변해 있었어요. 선녀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란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게으른 사람도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만석이는 입이 떡 벌어져서 물었어요. 헉, 선녀님이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선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너는 처음에는 게을렀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너 자신도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만석이가 깨달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나무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고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선녀가 만석이에게 예쁜 작은 주머니를 주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주머니였습니다. 선녀가 말했어요. 이 마법 주머니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때만 맛있는 음식을 내어준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후웅 모든 게 사라져버린단다. 선녀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깨달은 마음이다. 일하는 기쁨, 끝까지 해내는 뿌듯함, 그것이 진짜 보물이란다. 만석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녀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알겠어요. 게으름만 피우고 살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도 사과드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겠어요. 선녀가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기억해라. 게으름은 몸만 편하게 하지만 마음을 비어있게 만든다. 하지만 성실함은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을 가득 채워준다. 선녀가 마법을 걸자 반짝 하더니 만석이는 자기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만석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꽃기요. 닭이 첫 번째로 울면 만석이가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좋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만석아,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만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달라질게요. 만석이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마을 일도 도와주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만석이가 어쩐 일이야? 만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하니까 밥도 더 맛있고 잠도 더 달아요. 게으름뱅이로 살 때는 몰랐는데 열심히 사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결국 만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 되었고 예쁜 색시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만석이처럼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남쪽 바닷가 마을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바람만 불어도 삐걱였고 빗물이 내리면 지붕 틈새로 방울방울 떨어져 방 안에는 대야와 항아리를 군데군데 놓아야 했습니다. 흙벽은 갈라져 있었고 문짝은 늘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따뜻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박시내라고 불렀습니다. 박시내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버지와 손이 거칠어진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돌이는 15살로 아버지의 일손을 거들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둘째 딸 옥분이는 12살로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꾸려나갔고 막내 박순이는 9살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어둠 속에서도 낡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그는 묵묵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가끔은 고기가 잘 잡히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구부러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뜨면 마당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비비는 소리가 마을 아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옥분이는 어머니 옆에서 작은 손으로 행주를 빨았고 막내 순이는 비누 거품을 만지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큰아들 도리는 아버지를 닮아 과묵했지만 속은 깊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사정상 일찍부터 바다에 나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닫고 고기가 잡히면 장터까지 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어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몰아치면 초가집은 금세 흔들렸고 밤마다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불씨가 꺼질세라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던져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이불을 덮고 서로 몸을 꼭 붙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해 겨울, 바다는 더욱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솟고 바람이 매서웠던 탓에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져 가고 된장독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 마을까지 가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쌀 한 되박이라도 얻어오려 애썼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입에서 한마디 불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옥분이는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따오고 막내 순이는 바닷가에서 조개와 미역을 주워왔습니다. 도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며 내년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말을 탄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신혜,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몰수하겠소. 그 빚은 지난해 큰아들 도리가 열병에 걸렸을 때 약값을 구하려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김판서에게 밭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었는데 그해 흉년이 들어 갚을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원래부터 박신의 밭을 노리고 있었던 터라 기회가 되자 독촉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초가집 안은 한순간에 적막해졌습니다. 아궁이 불빛만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굳은 표정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살림이 무너져버리면 어쩌나 그 말이 중얼거리듯 새어나왔습니다. 밤마저 이르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낡은 방석 위에 곧게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재물은 잃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잃지 않을 것이요. 마음을 붙잡으면 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초라한 집안에도 작은 웃음이 번져나왔습니다. 큰아들 도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옥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바느질도 배우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막내 순이는 아직 어렸지만 똘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해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싫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들의 작은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와 나루터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신혜가 빚을 졌다지. 허허, 그렇게 웃음 많던 집도 결국엔 기울고 마는구나. 김판서가 그 밭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손에 들어가겠구나. 이야기는 주막에도 우물가에도 장승 밑에도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신의 가족이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고 때로는 면전에서 동정 섞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참 안 됐구나, 박신혜. 그래도 식구들이 건강하니 다행이지. 김판서 같은 사람한테 빚을 지다니 참.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흐느끼곤 했습니다. 흙벽 너머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눈물도 함께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어려운 때를 어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도 집안 걱정에 그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마저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어부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집에는 아직 따뜻한 밤 냄새가 있고 함께 앉아 웃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옥분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드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도울게요. 막내 순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바다에서 예쁜 조개 껍질 주워올게요. 그걸 팔면 돈이 될까요? 어머니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가에는 다시금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초가집 안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신의 가족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도리는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바람이 차가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에는 미역과 다시마를 따서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옥분이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과 조갯국은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음식은 정말 맛있다고 하면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더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막내 순이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껍질과 돌을 주워와서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살까 싶었는데 의외로 마을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이가 주워온 조개껍질로 목걸이를 만들거나 예쁜 돌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갔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모여 앉아 그날 번 돈을 세어보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마을에 가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돌아.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있어야 힘이 난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함께 하자. 옥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너는 아직 어리다.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천천히 자라거라. 급할 게 없단다. 가족들은 서로를 걱정하며 더 큰 희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닷바람이 부드러워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막내 아이 순이는 갯바위 근처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는 잔잔하게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물결 사이에서 반쯤 묻힌 낡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순이의 눈에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항아리 주변에는 해초들이 감겨 있었고 오랫동안 바다에 있었던 듯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집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아버지와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아버지가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것 같구나. 아마 옛날에 누군가 감춰놓고 잊어버린 것일게다. 곧 소문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신혜가 바다에서 항아리를 찾았다더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항아리를 끌어냈습니다. 돌처럼 무거운 뚜껑을 열자 안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쌀과 보리 그리고 콩까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있었던 항아리였지만 뚜껑이 꽉 막혀 있어서 곡식들은 바닷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곡식이 나오다니.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항아리를 둘러쌌습니다. 오래된 곡식이었지만 햇볕에 말려보니 여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온전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구나. 분명 하늘이 박신혜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우며 살아온 박신혜에게 주신 선물일 거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겠는가. 박신혜가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이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박신혜에게 복이 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박신혜 가족의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신혜 가족은 곡식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곡식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만 차지할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이웃의 도리지요. 이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 먹읍시다. 박신혜는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손에 곡식을 쥐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박신혜보다 더 가난한 과부댁과 호라비 집,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 집에는 더 많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신혜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준 덕분에 박신혜에게는 더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신혜를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어떤 이는 공짜로 일감을 주었습니다. 김판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신혜 놈들이 운이 좋군이라며 시큰둥했지만 박신혜가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가 박신혜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위압적으로 빚독촉을 했을 텐데 그날은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신혜, 그동안 너무 재촉했나 싶네. 김판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자네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소.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돕는 마음씨가 참으로 훌륭하더군. 아버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판서님,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김판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마시게.
빚의 절반은 탕감해주겠소. 그리고 나머지도 천천히 갚으면 되네. 이자도 받지 않겠소. 박신의 가족은 김판서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독촉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김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곡식을 나누어 준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감동이었소. 나도 부자로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인색했던 것 같네. 자네들을 보니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소. 그날 이후 박신의 초가집에는 다시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아버지와 도리의 고기잡이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장사도 번창했습니다. 박신의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이는 바느질 솜씨가 늘어서 마을 아낙네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막내 순이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와 돌을 주워와서 팔았는데 이제는 다른 마을 상인들도 순이의 물건을 사가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집 앞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박신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함께 놀았습니다.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며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신의 집 냄새가 참 좋다며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들어와서 함께 드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패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 새들. 아버지는 나무를 패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의 평화로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콧노래는 옛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노래가 이제는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니 세월의 흐름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잠시 쉬는 동안 아버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그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큰아들 도리가 멀리서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덧 아버지만큼이나 듬직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든든한 기둥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돌아,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도리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일이 재미있어졌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어머니와 옥분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만든 젓갈이 참 잘 됐네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신 손이 약손이라니까. 뭘 만져도 맛있어져. 옥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런 말씀을. 그런데 정말 요즘 일이 잘 풀려요. 바느질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옥분이도 훌륭한 아낙네가 다 됐구나. 그때 막내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볼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이 저를 칭찬했어요.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글씨를 정말 잘 쓴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순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순이가 글 공부도 잘하는구나.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순이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당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지나가던 이웃들도 덩달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신의 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온 가족이 저녁 준비를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도끼를 정리하고 도리는 고기를 다 손질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옥분이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손으로 그릇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아버지가 잡아온 생선구이, 옥분이가 담근 김치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니 감사하며 먹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도리는 바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옥분이는 이웃에서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이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글자를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김판서님이 오늘 들르셨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큰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김판서님이 우리한테 음식을 주문하다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집 음식을 드셔보시고 맛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옥분이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당연한 거예요. 도리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그때는 김판서님 얼굴 보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다니. 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변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마음만은 바르게 가졌던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옥분이는 내일 장터에서 팔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와 도리는 날씨를 보며 내일 바다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네. 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날은 다음 날 바다가 잔잔하더라고. 도리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별이 많아요. 저 별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순이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이 우리 집이 밝아서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들의 집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신의 가족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 올려졌습니다. 떡과 나물, 생선구이와 미역국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박신의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박신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도리인데 박신혜가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박신혜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웃들을 더 살펴보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박신혜 가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박신혜 가족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요. 큰아들 도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요. 옥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내 순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아리 찾은 게 제일 기뻐요.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쌀독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장독대에는 간장과 된장이 넉넉했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경험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해가 되자 박씨네에는 또 다른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도리가 마을의 훌륭한 처녀와 혼담이 오간 것입니다. 그 처녀는 박씨네 가족의 인품을 높이 사서 기꺼이 며느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박씨네 같은 집안에서 자란 총각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할 거예요 라고 처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씨네의 명성은 이제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옥분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져서 큰 마을의 양반집에서 일해달라는 제의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막내 순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이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순이는 매일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배운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박씨네 집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당에 심은 백꽃과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담장 너머로는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배추가 파랗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꽃밭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꽃 사이사이에서 나무를 캐며 봄의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와 꽃 구경을 하며 담배를 한 모금 피웠습니다. 참 좋은 봄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해 여름 박씨네 집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온 나그네 한 분이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어서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씨네 가족은 기꺼이 나그네를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넓지 않은 집이었지만 한 사람 더 들어갈 자리는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주었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나그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 지방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박씨네 가족의 따뜻한 대접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가족은 처음 봅니다. 돈을 받고 여관에서 묵어도 이렇게까지 잘해주지는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나그네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박씨네 가족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봅니다. 박씨네에서 만든 음식이나 물건들을 다른 지방에 가져가서 팔아드리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인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박씨네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젓갈과 말린 생선, 옥분이가 만든 바느질 용품들을 다른 지방에까지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상인과의 인연으로 박씨네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멀리서도 박씨네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든 젓갈은 맛이 뛰어나서 양반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씨네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상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상점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네 가족의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손님들은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판서가 상점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박씨네와 완전히 화해한 김판서였습니다. 박씨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번창할 줄 몰랐소.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판서님 덕분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을 보니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 어떤 어려움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밤이면 바람이 초가지붕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람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감쌌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지붕 아래에서도 가족은 서로를 붙잡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더욱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몇 년이 흘러 큰아들 도리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잔치였지만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성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신혜의 기쁜 날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가족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집안에는 더욱 화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옥분이도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순이는 이제 제법 자라서 집안일도 잘 도우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이 이제는 넉넉해졌고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찾은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안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초가집에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지붕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집을 흔들었지만 사랑과 믿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신의 초가집은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박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박신혜가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신혜 초가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그 집 이야기를 들으면 꼭 한번 들러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박신혜 가족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돌아갔습니다. 박신혜 초가집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바람 많은 산골 마을에 혜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눈동자가 은빛으로 반짝였고 달빛 아래에서는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머, 저기 혜영이 오네. 또 그 이상한 눈을 번쩍번쩍. 쯧쯧, 햇빛만 비추면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니까. 정말 묘해. 묘하긴. 소름 끼치지. 저런 눈을 가진 애가 우리 마을에 있다니. 어머니, 사람들이 또. 혜영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지나가자. 야, 혜영이 어미. 저의 눈 좀 어떻게 안 되나? 보기만 해도 불길해.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화내지 마. 우리도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지. 자, 이만 집에 가자. 혜영아, 가자. 왜 다들 내 눈을 그렇게 쳐다볼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혜영아, 밥 먹어라. 오늘 시장에서 좋은 나물 샀다. 아버지, 나. 정말 이상한 건가요? 어머나, 우리 혜영이가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보물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무서운 표정으로. 혜영아,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무서워하는 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요? 제 눈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긴. 이상하게 예쁘지. 달빛처럼 반짝반짝하잖아. 엄마, 우리 혜영이는 특별한 거야.
나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특별한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아버지가 장담한다. 이봐요, 이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물건들이 여기 있어. 누구지? 저 사람? 떠돌이 장사꾼인가 보네. 보따리가 엄청 크다. 구슬도 있고 비단도 있고 나무 장난감도 있어. 어서 와서 구경해 보시오. 우와, 예쁜 게 많다.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떠돌이는 믿을 게 못 돼. 에이, 할머니. 구경만 하는데 뭐 어때요? 이 구슬 좀 보시오. 햇빛에 비추면 무지개가 나타난다고요. 정말요? 신기하다. 이건 얼마예요? 이 구슬은 특별한 아이에게만 팔 수 있어. 특별한 아이요? 그렇소.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 말이요. 특별한 눈? 저기, 저 소녀처럼 말이요. 혜영이다. 나를 보고 있어. 얘야, 이리 와봐. 아, 아니에요. 전 그냥. 괜찮아, 무섭지 않으니까 이리 와봐. 저요? 그래, 너 말이야. 참 신비로운 눈을 가졌구나. 또 이상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상하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사람들이. 다들 제 눈을 보고 무서워해요. 무서워? 이런 아름다운 눈을? 말도 안 되는구나. 아름답다고요? 그럼 나는 세상 곳곳을 다녔지만 너처럼 은빛 눈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야. 정말요? 정말이다. 달빛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별빛을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하하. 그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몰라서요? 너 같은 눈은 축복이란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눈이지.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다닌 먼 나라에서는 은빛 눈을 가진 사람을 길잡이라고 불러. 길잡이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다에서 방향을 모를 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해. 우와. 너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돌며 길을 밝혀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 용기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는 용기 말이야. 전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도 여기 서서 나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것도 용기야. 그런가요? 그럼 이 구슬을 너에게 줄게. 선물이야. 선물이요? 하지만 돈은 필요 없어. 특별한 아이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야, 혜영아. 어디가 있었어? 찾았잖아. 민수야. 누구야, 이 아저씨는? 떠돌이 장사꾼이야. 나한테 구슬도 주시고. 떠돌이? 혜영아, 아버지가 떠돌이들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이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긴. 빨리 집에 가자. 어른들이 걱정하신다고. 민수야, 잠깐만. 안 돼. 빨리. 혜영이는 마지못해 장사꾼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또 올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혜영아, 빨리. 네, 가고 있어요. 장사꾼 아저씨가 혜영이한테 뭔가 줬다며? 구슬이야. 햇빛에 비추면 무지개가 나온대. 떠돌이가 주는 건 받으면 안 되는데. 왜요? 떠돌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아이들을 꿰어서 데려간다고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착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말씀 들어. 하지만, 혜영이 왔네. 어디 갔었어? 장터요. 떠돌이 장사꾼이 와서. 떠돌이 장사꾼? 네, 저한테 구슬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야야야,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그분은. 아니야. 떠돌이들은 믿을 수 없어. 특히 너 같은 아이는 더욱 조심해야 해. 저 같은 아이요? 너는 남들과 다르잖아. 그런 걸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아버지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역시 저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혜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정말요? 정말이다. 우리 혜영이만큼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혜영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제 눈 때문에. 내 눈은 정말 예쁘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사꾼 아저씨 말이 맞는 건가요? 장사꾼이 뭐라고 했는데? 제 눈이 축복이라고. 길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정말요? 아마도.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해. 왜요? 세상은 복잡하거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 장사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직 모르잖아. 하지만 저한테 친절한 척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가요? 혜영아,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니? 조금요. 미안하다. 하지만 내 소중한 딸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장터에 간다면서. 그때 조심해서 보자.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구슬 정말 무지개가 나오니? 봐보실래요? 그럼 여기 햇빛에 비춰보세요. 오, 정말 무지개가 나온다. 신기하네. 예쁘죠? 정말 예쁘다. 이런 걸 그냥 줬다고. 네. 특별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특별한 아이. 저도 특별한 아이일까요, 아버지? 당연하지. 우리 혜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해. 이봐요. 오늘은 더욱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왔소. 또 왔네, 그 떠돌이 장사꾼. 이번엔 뭘 가져왔을까? 저 멀리서도 빛나는 보석, 바람 소리를 담은 조개 껍질. 바람 소리를 담았다고. 그게 말이 돼? 들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바다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혜영아, 저기 내 장사꾼 아저씨다. 정말이네. 가볼까? 조심해서 가. 저 아저씨. 우리 은빛 눈의 소녀. 또 만났구나. 네. 구슬 정말 예뻐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은 더 재미있는 걸 가져왔는데. 뭐요? 이 조개 껍질인데 귀에 대고 들어보렴. 정말 바람 소리가 나요. 이상해요. 신기하지? 이건 남쪽 바다에서 가져온 거란다. 남쪽 바다요? 그곳에서는 바람이 노래를 불러. 이 조개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우와. 세상에 그런 곳이 있어요? 많이 있지. 북쪽에는 얼음으로 만든 궁전이 있고. 얼음 궁전이요? 그래. 햇빛이 비치면 온 궁전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인다지.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내 눈이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제 눈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려면요?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하지. 저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야. 그런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서 있잖아. 당당하다고요? 전 그냥이 아니야. 정말 당당해 보여. 감사해요, 아저씨. 야, 혜영아. 또 거기 있었구나. 영희야. 어머니가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아, 그래. 금방 갈게. 그 떠돌이한테 또 뭔가 받았어. 조개 껍질이야. 바다 소리가 들린다고. 바다 소리? 말도 안 돼. 정말이야. 들어볼래? 싫어. 떠돌이가 주는 건 다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정말 신기해. 어른들이 조심하라고 하잖아. 왜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연하지. 떠돌이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아저씨는 나쁘지 않아. 어떻게 알아?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눈을 보면. 눈을 봐.
사람의 마음은 눈에 다 나와. 이 아저씨 눈은 착해. 넌 정말 이상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알 수 있어. 뭐든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아니면 그런 건가? 모르겠어. 어쨌든 조심해. 알겠어. 그럼 이만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네. 아저씨, 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또 올 거죠? 물론이지.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기대할게요. 혜영이가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혜영아, 어디 갔었어? 장터예요. 장사꾼 아저씨가 또 와서. 또 그 사람이야? 네. 오늘은 바다 소리가 나는 조개 껍질을 보여주셨어요. 바다 소리? 정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오, 정말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네. 신기하지요? 신기하긴 한데. 걱정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혜영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 장사꾼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해? 확신해요. 정말로. 그 이유가 뭔데? 눈이 착해요. 눈이 착하다고? 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다르거든요. 너 정말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니?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할 때도 정말 무서워하는 건지 그냥 그런 척 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네. 그냥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흥미롭네. 그럼 장사꾼은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다고 해주시고. 특별하다고? 제 눈이 축복이라고 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셔요. 길을 밝힌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네. 밤에 달빛 아래서 보면 정말 제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그럼 정말 특별한 눈인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쁘긴. 우리 딸이 나쁠 리 없지. 그럼 장사꾼 아저씨랑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글쎄. 조심해서 하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만 이야기해. 왜요? 안전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주면 받지 마. 이상한 거요? 음식이나 이상한 약이나. 아, 그런 건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네, 알겠어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들었어? 혜영이가 그 떠돌이랑 자꾸 만난다면서. 정말? 그럼 안 되는데. 떠돌이들은 아이들을 꿰어서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하잖아. 특히 혜영이 같은 애는 더 위험하지. 혜영이 같은 애? 은빛 눈 가진 애 말이야. 그런 애들이 더 비싸게 팔린다더라. 어머나 무서워라. 그런 소문이 혜영이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여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무슨 소문? 혜영이가 떠돌이랑 자꾸 만난다고. 그게 뭐가 이상해? 사람들이 걱정한다네. 떠돌이가 혜영이를 꿰어서. 설마 그럴까? 모르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혜영이한테 말해봐야겠어. 그래. 혜영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요즘 장사꾼 아저씨랑 자주 이야기한다면서. 네,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세상 곳곳의 이야기요.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런데요? 혹시 이상한 제안은 안 했니? 이상한 제안이요? 같이 여행을 가자든지 다른 마을로 가자든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행이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그냥 확인해 보는 거야. 어머니,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 네. 제가 장사꾼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요? 떠돌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잖아.
하지만 그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은 조심해서 만나자. 조심해서요? 사람이 많은 데서만 이야기하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말고. 네. 미안하다, 혜영아. 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큰 비가 내렸어요. 정말 큰 비였어요. 와, 비가 정말 많이 온다. 이런 비는 처음이야. 개울물이 넘칠 것 같은데? 걱정이네. 논이 다 잠길 것 같아. 다리도 위험해 보여. 정말이네. 물이 너무 거세. 비는 하루 종일 내렸고 이틀째 되는 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 뭔 일이야? 다리가 무너졌어. 다리가? 어젯밤에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그럼 마을 어귀로 못 가겠네. 그뿐만이 아니야. 김씨네 논뚝도 무너졌고 박씨네 밭도 물에 잠겼어. 세상에, 어쩌면 좋아. 다 혜영이 때문이야. 뭐라고? 은빛 눈이 재앙을 불러온 거라니까. 그런 말하지 마. 아니야, 분명히 그래. 저런 이상한 눈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긴. 옛날부터 그런 애들은 불길하다고 했어. 맞아, 맞아. 혜영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혜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지. 너무하는 것 아니야? 너무하긴. 우리 마을이 망가지는데. 혜영이는 집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쟤 때문일까요? 아니야, 혜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저 정말 마을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영이를 내놔. 혜영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여보, 어떡하지? 진정하고 나가서 이야기해보자. 혜영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긴. 당신 딸 때문에 마을이 이 모양이잖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가 온 건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 하필 은빛 눈을 가진 애가 있는 마을에.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긴. 옛날부터 그런 애들은 재앙을 불러온다고 했어. 미신입니다. 21세기에 무슨 미신이라고? 그럼 이 피해는 뭐로 설명할 거야? 그때 마을 어른이 나섰습니다. 자, 모두들 진정해. 어른님,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참 어려운 일이로군. 정말 혜영이 때문일까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다면서 왜 그 애를 몰아세우는 거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의심스럽다고 사람을 쫓아내자는 겁니까? 그러게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지. 안 돼.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 무슨 조치를 말하는 거야? 혜영이를 마을에서. 그만해. 모두 놀라서 돌아보니 혜영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혜영아. 괜찮아요, 어머니. 혜영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사과드릴게요. 혜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만약에 정말 쟤 때문이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을 일으켰다면,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혜영이가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마을이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면, 제가 떠나는 것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모두 돌아보니 떠돌이 장사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 떠돌이군. 당신은 여기 끼어들지 마시오. 잠깐,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상관없다고요? 저 아이는 제 친구인데요. 친구? 네, 친구입니다.
떠돌이 주제에 무슨 친구야? 떠돌이라고 친구를 못 만드나요? 어쨌든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하지 말라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혜영이가 장사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쟤 때문에 마을에 비 피해가 생겼다고 해요. 비 피해? 네. 다리도 무너지고 논뚝도 무너지고. 그게 내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제 은빛 눈 때문이라고 해요. 장사꾼이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은빛 눈은 재앙을 부른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야. 옛날부터요? 누구한테 들었죠? 그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책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거도 없는 말로 아이를 괴롭히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거가 없다고? 지금 이 피해가 근거 아니야. 비가 많이 와서 생긴 피해일 뿐입니다. 하필 은빛 눈을 가진 애가 있는 마을에 다른 마을에도 비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마을? 네, 제가 여기 오면서 봤거든요. 옆 마을 다리도 무너졌고 그 옆 마을론도 잠겼더군요. 정말? 정말입니다. 은빛 눈을 가진 아이가 없는 마을들 말이죠. 그럼 뭘까요? 그 마을들은 왜 피해를 봤을까요? 그건 비가 많이 와서입니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라고? 네, 자연재해. 아무도 탓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뭘까요? 그래도 의심스러워. 무엇이 의심스럽습니까? 은빛 눈이라는 게, 은빛 눈이 뭐가 나쁩니까? 남들과 다르잖아. 다르면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라면서 왜 나쁘다고 하시죠? 그건,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장사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은빛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죠. 많이 봤다고? 네, 그들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능력?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죠. 마음을 읽는다고? 네, 거짓말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가? 혜영이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아봤죠. 정말입니다.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예요. 축복받은? 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연재해일 뿐입니다. 혜영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정말 혜영이 잘못이 아닌 거야? 물론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혜영이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미안해, 혜영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혜영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무서우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혜영아. 저도 처음엔 쟤 때문인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특별한 능력? 장사꾼 아저씨가 말씀하신 장사꾼이 혜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정말요? 한번 해볼까? 해본다고요?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해봐. 지금요? 응, 지금. 혜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보이니? 어둠이 보여요.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빛나는 건 없니? 빛나는 거요? 잠깐. 뭔가 반짝거려요. 뭐가? 길 같은 게. 반짝이는 길이. 길? 네, 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뭔가 특별한 게 보이니? 사람이 있어요. 사람? 네,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사꾼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혜영이가 길 잃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요? 네, 지금.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혜영이가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혜영이가? 네, 은빛 눈이 길을 밝혀줄 테니까. 정말 그럴까? 해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과 혜영이, 장사꾼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영아, 어디로 가면 될까? 이쪽이에요. 정말 보이니? 네, 반짝이는 길이 보여요. 신기하다. 조심해서 가자.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니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길을 잃어서. 어디서 오셨어요? 옆 마을에서 왔는데 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돌아가려다가. 다행히 찾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혜영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혜영이가 정말 봤구나. 신기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나 봐. 혜영아, 대단하다. 혜영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별로 대단하긴. 길 잃은 사람을 찾아낸 게 얼마나 대단해. 맞아, 맞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혜영이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혜영아. 우리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 주시니까 더 기뻐요. 마을로 돌아온 후 사람들의 혜영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영아, 이거 먹어봐. 고마워요. 혜영이 눈이 정말 신기하네. 이제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응.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신기해. 다행이에요. 미안해, 혜영아. 우리가 너무 심했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넌 정말 착하구나. 장사꾼이 혜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제 눈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내가 한 건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제가요? 응, 내가 용기를 낸 거지. 용기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것, 그게 용기야. 그런가요? 그럼. 그리고 내 능력을 보여준 것도 제 능력이라. 이제 확신하니? 내 눈이 특별하다는 걸. 네. 이제는 확신해요.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 단계요?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더 큰 세상이요? 이 마을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있어.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그러려면요? 용기가 더 필요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있을 거야. 오늘 보여줬잖아. 오늘이요? 사람들이 내를 몰아낼 때도 당당하게 맞섰잖아. 맞서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야. 그런가요? 생각해봐. 언젠가 나와 함께 세상을 떠돌아볼 마음이 있는지. 세상을 떠돌다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눈이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하지만 부모님께 말해봐. 시간이 되면. 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혜영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혜영아? 장사꾼 아저씨가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 같이 세상을 떠돌아보자고요. 세상을 떠돈다고? 네. 제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능력을. 오늘 일로 확실해졌잖아요. 제가 정말 특별한 눈을 가졌다는 걸. 그렇긴 하지만요? 넌 아직 어리잖아. 어린가요? 저는 이제 충분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어도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네,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해해 주실까요? 언제까지라니. 만약에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제 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니까. 혜영아.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해요. 넓은 세상? 아저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와 떨어져서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떠나야 한다고? 네, 제 길을 찾으려면. 내 길. 제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혜영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걱정되잖아. 걱정되지.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막을 수 없다고? 혜영이도 이제 다 컸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혜영아, 정말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가끔씩 소식을 전해줘. 편지든 뭐든.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위험하면 언제든 돌아와. 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안 돼. 확신이요? 그 장사꾼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야. 얼마나요? 한 달 정도? 그동안 더 지켜보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혜영이는 한 달 동안 더 장사꾼과 시간을 보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세상 곳곳을 다니셨어요? 그럼 정말 많은 곳을 다녔지. 어떤 곳들이요? 사막도 있고 눈 덮인 산도 있고 끝없는 바다도 있어. 우와. 상상이 안 돼요. 상상만으로는 부족해.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직접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무서울 거야. 모든 게 새로우니까. 무섭다고요? 응, 하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할 거야.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게 모험이야. 모험. 좋은 말이네요. 너한테는 특히 더 의미 있는 모험이 될 거야. 왜요? 내 능력을 진짜로 쓸 수 있으니까. 진짜로요? 여기서는 가끔 길 잃은 사람 찾는 정도지만 밖에서는 더 큰일들이 있어. 더 큰일들이요? 배가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제가 사람들을 구한다고요? 그럼 내 눈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신기해요. 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니? 조금. 하지만 점점 믿어지고 있어요.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라니? 궁금해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아. 특별하지 않다고요? 응. 너처럼 은빛 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 그래서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내가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할 건 없어. 나도 도움이 되니까. 아저씨도 도움이 돼요? 그럼. 길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렇구나.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서로 도움.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난 혼자 다니는 게 외로웠거든. 외로우셨어요? 응,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그럼 제가 함께 가면 덜 외로우실까요? 그럼. 이야기 상대도 있고 도움도 받고. 그럼 정말 서로에게 좋은 일이네요. 맞아.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고 혜영이는 부모님께 최종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정했어요. 결정을? 네, 장사꾼 아저씨와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정말로? 네.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네, 거짓말도 안 하시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다행이다.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렇구나. 허락해 주실 거죠? 허락이라. 우리가 막을 수 있겠니? 그럼 괜찮다는 거세요? 걱정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대신 약속해. 네. 위험하면 꼭 돌아와.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줘. 네, 꼭 그럴게요. 우리 혜영이가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슬프지만 기쁘기도 해요. 기쁘다고? 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우리도 기뻐.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딸이 자기 길을 찾는다는데 왜 안 기쁘겠어? 고마워요, 아버지. 천천히 준비해라. 급할 거 없어. 네, 알겠어요. 며칠 후 혜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혜영아, 정말 떠나는 거야? 네, 세상을 보러 가요. 우리가 미안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그래도 미안해. 처음에 너무 심하게 했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네,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제 눈이 자랑스러워요. 다행이다. 혜영아, 몸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가끔 소식 전해줘.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항상 내 고향이니까.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혜영아, 준비됐니? 네, 아저씨. 그럼 가자. 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마워. 건강하게 잘 다녀와. 네, 꼭 그럴게요. 사랑한다라, 혜영아. 저도 사랑해요. 아저씨, 저 앞에 뭔가 있어요. 뭐가 보이니?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정말? 네,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럼 가보자. 저기요. 길을 잃으셨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혜영아, 내 눈이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야. 뿌듯해요. 뿌듯해해도 돼.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아저씨. 당신이 그 유명한 은빛 눈의 길잡이군요. 유명하다고요? 네. 소문이 자자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주신다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닙니다. 제 형님도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당신이 안내해 주셨다고. 아, 그때.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혜영아, 후회하지 않니? 후회요? 마을을 떠난 것 말이야. 전혀요. 오히려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알게 됐고요. 누구라고 생각해? 길을 밝히는 사람이요. 길을 밝히는 사람. 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멋진 정체성이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용기를 주셨잖아요.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그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래도 아저씨가 끌어내 주신 거예요.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 눈은 재앙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별빛이다. 내가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다. 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빛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딸 혜영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에요. 어제는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드렸고, 그저께는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제 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저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요. 언젠가 꼭 돌아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딸 혜영이 올림. 우리 딸이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러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은빛 눈을 가진 소녀 혜영이는 떠돌이 장사꾼과 함께 세상을 떠돌며 길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눈빛은 사실 희망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은빛 눈을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혜영이의 사명이니까요. 길을 밝히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은빛 눈을 가진 소녀 혜영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혜영이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를 위해 은빛 눈을 반짝이며 길을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거란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산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 마을 이름은 달빛 마을이었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낮에는 그늘이 많았는데 밤에는 달빛이 특히 밝게 비췄거든. 그 달빛 마을에는 20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 모두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단다. 바로 땅이 너무 메말라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였어. 마을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옛날 옛적에 큰 가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부터 땅이 이렇게 메말랐다고 했어. 돌도 많고 흙도 딱딱해서 무엇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단다. 그래서 마을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큰 도시로 떠나갔어. 일자리를 찾아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린아이들만 남게 되었지. 그 마을에 순이라는 15살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 순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지. 순이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어. 올해 75이 되셨는데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으셨단다. 그래서 순이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일까지 모두 혼자 해야 했어. 매일 아침 첫 닭이 울면 순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 먼저 할머니께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지. 그 다음에는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그러고 나서야 밭으로 향했단다. 순이네 밭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는데 다른 집 밭보다도 더 척박했어. 돌덩이가 너무 많아서 호미로 땅을 파면 돌만 나왔고 흙은 모래처럼 바스러졌지. 그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먼 개울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 밭에 뿌려주었단다. 한 번에 물동이 하나씩 하루에 5번은 왔다 갔다 했어. 얘들아, 빨리 자라렴. 할머니께 맛있는 채소 해드리고 싶어. 순이는 작은 씨앗들에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해주곤 했어. 하지만 땅이 너무 메말라서 콩을 심으면 콩나물처럼 가늘게만 자라고 물을 심으면 새끼손가락만 한 것이 겨우 나올 뿐이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저 어린 것이 혼자서 어떻게 저 모든 일을 우리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다들 자기 집 살림도 빠듯해서 큰 도움은 줄 수가 없었단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순이를 도와줬어. 김할아버지는 가끔 홈이나 삭 같은 농기구를
빌려주셨고, 박 할머니는 순이가 너무 말라 보인다며 가끔 달걀이나 멸치 몇 마리를 슬쩍 갖다 주셨지. 순이야, 이거 먹고 힘내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순이는 항상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했어.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 어느 가을날, 순이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 그리고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순이는 깜짝 놀라서 농기구들을 챙겨 집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너무 늦었단다. 이미 옷이 홀딱 젖어버렸지. 집에 도착한 순이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할머니께 저녁을 준비해드렸어. 하지만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팠단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순이는 아픈 티도 안 내고 할머니를 돌봤어. 하지만 며칠 지나자 열이 많이 나고 기침도 심해졌지. 할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셨어. 순아, 마을 한의원에 가보자.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한의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순이네는 그런 여유가 없었단다. 그래서 순이는 며칠 동안 집에서만 누워 있었어. 할머니가 정성껏 간병해 주셨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단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이는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약했지. 그날 저녁, 순이는 할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린 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단다.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해서 바깥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 하늘을 보니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달림이 특히 크고 밝았지. 마치 순이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단다. 순이는 달림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어. 달림, 저희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빨리 건강해져서 할머니 돌봐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밭에도 다른 집처럼 좋은 채소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마음만은 간절했단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떨어진 거야. 순이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 그건 순이 손바닥에 톡 떨어진 거였어. 가까이서 보니 그건 별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슬 같은 꽃이었단다. 꽃씨는 진주알처럼 둥글고 투명했어. 달빛이 비치니까 안에서 살짝살짝 빛이 나는 거야. 마치 작은 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지. 이상하네. 하늘에서 꽃씨가 떨어지다니. 순이는 그 꽃씨를 조심조심 손으로 감쌌어. 이상하게 꽃씨를 만지고 있으니 아픈 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단다. 순이는 그 꽃씨를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싸서 방 안으로 가져갔어. 그리고 베개 밑에 소중하게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지. 그날 밤 순이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단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할머니가
나타나셨어. 그 할머니는 얼굴이 달림처럼 환하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 착한 아이야. 그 할머니가 순이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 내가 받은 꽃씨는 하늘나라의 선물이란다. 이 꽃은 아주 특별해. 다른 꽃들처럼 낮에 햇빛을 받아 피는 꽃이 아니야. 오직 달빛을 받아야만 자라고 피는 꽃이지. 달빛을 받아야만 그렇단다. 착한 아이야. 그리고 이 꽃이 피면 너와 내 할머니 그리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 꽃은 욕심 많은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피지 않는단다. 오직 너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피어준다. 꿈속 할머니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 이 꽃을 심을 때는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 밤 달이 뜨면 꽃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 꽃도 사람처럼 외로워하거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꽃이 피면 그 꽃에서 작은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갈 거야. 그 씨앗들이 떨어진 곳마다 땅이 비옥해지고 좋은 것들이 자라날 거란다. 꿈에서 깬 순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 그리고 이상하게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 얼른 베개 밑을 확인해 보니 꽃씨가 정말 있었단다. 꿈이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꽃씨를 어디에 심을까? 한참 생각했어. 메마른 밭에 심으면 죽을 것 같고 화분에 심기에는 뭔가 아까운 것 같았지. 그러다가 순이는 꿈속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어.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순이는 집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했어. 그러다가 마당 한 구석, 우물 바로 옆을 발견했단다. 그곳은 할머니 방문에서 가장 가까웠고 밤에 달빛이 제일 잘 들었거든. 그리고 물을 주기도 쉬웠어. 순이는 그곳 흙을 조심조심 살살 팠어. 돌멩이도 하나하나 골라내고 딱딱한 흙도 부드럽게 만들었지. 그리고 꽃씨를 아주 조심스럽게 묻었어.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말이야. 꽃씨야.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도 보고 마을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렴. 그 다음 우물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었단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순이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혹시 제가 잘못 심었나요? 혹시 꿈이었나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성껏 물을 주고 작은 돌멩이라도 보이면 하나하나 골라내며 돌보아 주었단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어. 마을 사람들도
순이가 마당 한 구석을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 순이가 뭘 하는 거야? 혹시 무라도 심었나? 하지만 순이는 아무에게도 꽃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혹시 믿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올랐어. 달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마당이 대낮처럼 환했지. 순이는 평소처럼 꽃이 심은 곳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어머, 그곳에서 아주 작은 은빛 새싹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 정말 났어. 정말 났어. 순이는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어. 그 소리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지. 순아, 무슨 일이냐? 이 밤에. 할머니, 보세요. 제가 심은 꽃씨에서 새싹이 났어요. 할머니도 신기해하시며 새싹을 자세히 보셨어. 그런데 정말 이상했단다. 새싹은 달빛 아래서만 반짝반짝 은빛으로 빛이 났다가 구름이 달을 가리면 그냥 보통 풀처럼 보였어.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할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 하지만 신기해하시며 웃음을 지으셨단다. 우리 순이가 특별한 꽃을 심었구나.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 밤 달이 뜨면 새싹 곁에 앉았어. 새싹에게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자장가도 불러주었지. 자장자장 우리 아가 달빛바다 예쁘게 자라거라. 그럴 때마다 새싹은 조금씩 더 자라는 것 같았어. 그리고 순이도 새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졌단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싹은 순이의 발목만큼 자랐어. 2주일이 지나자 무릎만큼 자랐고 한 달이 지나니까 허리만큼 자랐단다. 잎사귀는 낮에는 그냥 연한 초록색이었는데 밤에는 은색과 초록색이 섞인 신비한 색깔로 반짝반짝 빛이 났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 순이 집에 신기한 나무가 자란다더구나. 달밤에만 빛이 난다면서?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사람들도 직접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어. 어머나, 정말 빛이 나네? 이런 걸 처음 봐. 하지만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순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 모두 좋게 생각했거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더욱 아껴주게 되었단다. 순이가 특별한 아이인가 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 것 같아. 2달이 지나자 나무는 순이 키만큼 자랐어. 그리고 가지가 여기저기 뻗어나가기 시작했지. 나무는 정말 아름다웠어. 줄기는 진주처럼 매끄럽고 잎사귀들은 별처럼 반짝였단다. 순이는 매일 밤 나무 곁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나무 근처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졌어.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것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단다. 나무야, 고마워. 나랑 친구 해줘서 너 덕분에 할머니도 기뻐하셔. 세 번째 달이 되어서 드디어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기 시작했어. 꽃봉오리는 작은 별 모양이었는데 달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났지. 마치 진짜 별들이 나무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단다. 순이는 매일 밤 꽃이 언제 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꽃아, 빨리 피워줘. 할머니께도 보여드리고 싶고 마을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꽃봉오리는 하루하루 점점 더 커졌어. 그리고 더 밝게 빛났단다. 마을 사람들도 매일 저녁 순이네 집으로 구경을 왔어. 이제는 마을에 큰 구경거리가 되었거든.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꽃이 언제쯤 필까? 그리고 마침내 그 달이 보름날 밤 첫 번째 꽃이 활짝 피었단다. 와, 순이는 입이 딱 벌어졌어. 꽃잎은 달빛처럼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냈어. 그리고 향기는 봄바람처럼 달콤하고 시원했지. 꽃 크기는 아기 손바닥만 했는데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당 전체가 환해졌단다. 할머니, 할머니,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순이는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갔어.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얼른 나오셔서 함께 꽃을 구경하셨단다. 어머나, 이렇게 예쁜 꽃은 평생 처음 본다. 할머니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활짝 피었어. 그리고 이상하게 할머니 얼굴이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단다. 그때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꽃에서 아주 작은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시작한 거야. 씨앗들은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마을 곳곳으로 날아갔어. 어? 씨앗들이 날아가네? 순이와 할머니는 신기해서 계속 지켜봤어. 씨앗들은 이웃집 마당에도 밭에도 길가에도 심지어 지붕 위에도 떨어졌단다. 어떤 씨앗은 김할아버지 밭에, 어떤 씨앗은 박할머니 마당에, 어떤 씨앗은 마을 입구 큰 나무 밑에 떨어졌지.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난리가 났어. 어머, 우리 집 마당에 새싹이 났어. 우리 밭에도 있어. 길가에도 있네. 이게 어찌된 일이고? 밤사이에 마을 곳곳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난 거야.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새싹들이었지. 하지만 낮에는 평범한 풀 같았다가 달이 뜨면 은빛으로 빛나는 신기한
새싹들이었어. 마을 아저씨 한 분이 순이네 집으로 오셨어. 순이야. 이게 내 나무 때문인 것 같은데. 순이는 걱정이 되어서 사과하려 애써. 아, 죄송해요. 혹시 방해가 하지만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할 일이지. 우리 메마른 땅에 이런 예쁜 새싹이 자라다니 신기하고 좋구나.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 순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예뻐졌어. 이런 신기한 일은 처음 봐. 일주일 후 순이네 나무에 두 번째 그날 이후 달빛꽃은 해마다 잊지 않고 피어났단다. 은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달님이 직접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듯 했지. 꽃에서 흩날린 씨앗들은 들판에 산기슭에 아이들 발자국 따라 골목마다 퍼져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었어. 봄에는 푸른 싹이 움트고 여름이면 울창한 잎이 그늘을 드리웠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도 마을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단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떠나야 했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었어. 아이들은 꽃잎을 따서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고 어른들은 꽃나무 그늘 아래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고단했던 세월을 잊었단다. 순이와 할머니는 언제나 그 나무 곁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 고맙습니다. 달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할머니의 굽은 허리에도 차츰 기운이 돌아오고 순이의 얼굴에도 늘 웃음꽃이 피었지.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단다. 이 모든 기적이 순이의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이야. 그렇게 달빛 마을은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행복한 고장이 되었고 밤마다 은빛 꽃잎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었단다. 자, 이제 너도 눈을 감고 달빛 마을의 은빛 꽃잎 아래서 순이와 함께 웃는 꿈을 꾸렴. 내일 아침 너의 마음에도 따뜻한 희망이 환히 피어나기를.